네, 에코프로가 오늘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MSCI에 좀 새로 편입이 된 종목들 주가가 조금 밀렸습니다. 오늘 앞서서 짚어봤던 JYP라든지 한화오션, 한미반도체가 하락을 했는데 이들 종목에 대한 의견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 T-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 안에서 유난히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 상승 탄력 이어질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주 이제 한화 로보틱스를 설립한다고 해서 이제 로봇주가 약간 상승을 보였는데 이제 10월쯤에 이제 설립을 하잖아요. 네. 그때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로봇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뜨거워질까요? 저는 하반기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늘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상반기 때는 이미 뭐 대기업들도 참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뭐 M&A도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뭐 그 새로 이번 정권에 대해서도 그 로봇이 경우 정책주로서의 또 기대가 굉장히 이제 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지금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까지는 로봇주들이 실적이 그렇게 썩 이제 좋은 편은 이제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들과 같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성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측면. 그게 이제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움직이는 측면이 좀 굉장히 좋게 이제 봤었던 거고, 그 다음 주자로 이제 누르메카가 사실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지만은 포스코와의 관계가 이제 계속 돈독하게 계속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용 로봇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학도 그랬지만 실적이 이번에 안 좋은 이유가 중국 경기 침체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로봇 생산이나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중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로봇 산업이나 이런 감속기나 관련된 매출들이 결국에는 중국이 얼마만큼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산업용 로봇에 대한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굉장히 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테슬라 이제 앨런 머스크도 이제 항상 AI 데이 때 말을 했던 게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어셈블리 공정을 말고는 모든 사람들을 제외시키겠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2030년에 결국에는 연간 뭐 2천만 대 이상 생산하겠다 이런 캐파를 이제 제시를 했던 만큼 향후에 이제 2023년이기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 금방 갑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로봇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에 이런 로봇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꾸준하게 좀 보면은 하반기 주도 섹터로서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최근에 하반기 주도주로 좀 많이 꼽히는데 두 분 다 긍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급등했던 T-로보틱스 내일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죠. T-로보틱스 봤고요.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필에너지 한 달 된 신규 상장주죠. 오늘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나뉘어졌습니다. 보호예수 이런 악재를 딛고 일어날 만한 호재가 좀 나와줄까요? 일단은 보호해수라든지 지금 시비 때문에 약간 주가가 많이 눌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 기업적으로 봤을 때 삼성 SDI는 설비율 10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DI양 매출이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생산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고 또 생산처, 판매처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추가적인 이제 추가적인 조금 눌림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업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예스 의견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자체의 모멘텀이 있다. 일단 뭐 필옵틱스도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수주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을 보고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이실까요? 일단은 이제 공모가가 대략 한 3만 원 초반대입니다. 결국에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하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잠재력이나 이런 관련된 삼성 SDI향 기준이 굉장히 크고 있는데 왜냐면은 물론 앞에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이제 물론 뒤에도 에코프로 얘기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장비에 대한 흐름은 결국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북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장비 발주가 일어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킹 장비와 같은 뭐 노친 장비나 이런 흐름들은 계속 꾸준하게 수주가 늘어난 시기이기는 한데 결국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나 수급단에 대한 흐름 때문에 제가 S를 준 거지 결국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오를 줄 수 있는 이제 흐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삼성 SDI가 이제 지분을 한 15%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
삼성 SDI에 관련된 이제 독점 공급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결국 수주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계속 보유하고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도 필에너지 너무 높게 상장 이슈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가격적인 관점으로 놓이지 이제 기업 자체 모멘텀이 탄탄하기 때문에 내년쯤을 보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필에너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에코프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잡아봐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할게요. 네,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도 갈렸습니다. MSCI에 편입된 게 재료 선반영이 되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걸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계속 이제 뭐 리튬 가격이 계속 꾸준히 이제 빠르게 빠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판가에 대한 흐름도 이제 계속 2분기 실적에도 반영됐다시피 그동안 이제 주가를 올라왔던 거는 뭐 2030년, 2027년에 대한 양극재에 대한 생산의 캐파를 계속 늘린다라고 계속 이슈가 나왔었고 그런 흐름들은 이미 150만 원 터치했을 때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에코프로가 150만 원, 200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땐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좀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윗단에 대한 매물대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쌓여 있다는 점. 물론 최근에 뭐 테슬라에서도 계속 가격 인하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선도업체로서의 경쟁자를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없애기 위한 그런 흐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대차도 여기서 산타페에 대한 내재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리튬에 대한 이런 공급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꾸준하게 시장을 점유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공급 과잉 이슈가 계속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회사의 중장기 관점, 물론 차후에는 뭐 2035년까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그동안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이슈를 일으켰던 만큼 최근에는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주가 상승을 받쳐줄 만한 트리거가 될 것이다. 사실 뭐 에코프로 의견을 주실 때 좀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예스를 주셨어요. 에코프로가 아무리 하락했어도 100만 원대 위인데 지금 잡아봐도 되나요? 저도 이거 고민을 진짜 많이 네, 했는데 그러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노 의견을 썼어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때문에 노 의견을 했다가 네. 예스로 바꾼 건 일단은 그냥 기술적인 측면,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약간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한 1, 2주 정도는 쉬었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 탄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에 또 관심 많으신 분들도 많이 네. 계시잖아요. 저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단기적으로 한번 다시 조금은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예스를 드렸고요. 물론 지금 좀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판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존재를 하지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기술적 분석으로 한 번 정도는 더 좀 탄력이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예스 의견을 드렸습니다. 긍정 의견 주셨는데 그래도 한 1, 2주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을 것이다.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예스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앞서 제가 아모레퍼시픽 말씀드렸었는데 2주 전에 편입을 했고 목표가 13만 원을 달성을 했어요.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대형 화장품주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더 이상의 악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결국에는 3분기에도 가양 북미 시장의 성장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뭐 탈중국화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뭐 이번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국내의 판매가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유코드를 통해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실적이 나올 건지 여부도 3분기에 충분히 제가 볼 때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결국에는 국내 매출로 잡히긴 하겠지만은 그런 흐름들이 결국 꾸준하게 새로운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 부담을 가졌던 부분에서 이런 면세 쪽에 나왔던 화장품이나 그리고 국내 매출은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하지만 그 전에도 이니스프리와 관련된 뭐 라네즈와 이런 중저가향 브랜드 자체는 이미 오프라인은 끝났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북미 시장과 그리고 일본, 동남아, 유럽 쪽에 대한 시장 선점을 얼마나 빨리빨리 가게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단은 3분기 때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부분에 주가가 올라왔던 만큼 제가 목표가를 13만
13만 원 제시하긴 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1% 넘는 수익을 내줬지만 추가적으로 기대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우리 이지은 본부장님의 청담 글로벌도 목표가를 지금 달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이니까 오늘 하루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바로 내준 거죠.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트렌드에 너무나 적합한 종목이었고 또 화장품 유통 관련해서 이커머스 관련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 기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의료 쪽으로 해서 미용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 회사의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인 필러와 보톡스 쪽이 계속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시기여서 충분히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때 제가 목표가를 9,000원을 잡아드렸는데 딱 9,000원을 찍고 오늘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 챙기신 분들 계신다고 한다면 일단 좀 더 지켜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의 지표를 좀 지켜보신 다음에 추후에 다시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서 나란히 리오프닝주로 또 수익을 내두셨는데 내일은 어떤 섹터 쪽을 보실까요? 두 분이 가져오신 내일 눈여겨볼 만한 시초가 공략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SBB테크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또 가져오셨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OTT 관련주잖아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종목을 얘기하게 되면 식상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제는 조금 분위기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분기도 뭐 흑자 전환을 했었고 일단 영화 산업이 계속 이제 뭐 작년 3분기 때 뭐 범죄도시 2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큰 흐름을 보였었고 1,000만 관객이 나왔었고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이제 흔히 ATP라고 얘기하죠. 그 평균 티켓 가격인데 그 흐름이 계속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관객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도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외전과는 다르게 이제 CGV도 마찬가지고 뭐 메가박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관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진이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걸 굉장히 대비를 충분히 이제 코로나 이제 시절에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내일 이제 좀 대작이죠. 놀란 감독인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오펜하이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펜하이머 이제 큰 대작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신작에 대한 흐름이 크게 좀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킹드랜드나 DP2가 이제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게 되면서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그만큼 OTT에 여러 개 방영하는 시리즈들이 하나둘씩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만큼 스튜디오 룰루라라 같은 경우도 그만큼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가박스까지 이번에 실적이 크게 큰 폭으로 개선되었었기 때문에 아마 3분기에는 물론 기대작이 있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를 만들었던 강재규 감독의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가 9월 달에 개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컨텐츠 대비해서는 그만큼 이번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았지만 이번 콘텐츠리 중앙이 왜 실적이 좋았는지를 3분기에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진짜 어렸을 때 봤었는데 콘텐츠리 중앙 지금 바닥권까지 또 내려왔잖아요. 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전략은 제가 이제 뭐 22,500원을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 손절가 14,700원 했는데 한 가지 리스크는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나 뭐 배우들 같은 경우 지금 파업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작비와 관련해서 지급이 안 되는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콘텐츠 만든 회사들에게는 나중에 어느 정도 좀 부당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는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 22,500원의 목표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종목은 SBB테크. 로봇주 앞서서 T로보틱스도 예수익을 두셨는데 로봇주를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SBB테크를 가져오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시장이 지금 너무 수급이 너무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일단 뭐 좀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는 섹터 안에서 종목을 좀 제시해드리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중에 SBB테크를 가지고 온 이유는 감속기 전문 업체예요. 감속기 전문 업체인데 결국에는 로봇이 이제 산업용에서 협동 로봇으로 바뀌고 또 이족 보행 로봇으로 바뀔 때 점점점 감속기의 수가 늘어나고 필요성이 올라가거든요. 수요가 올라가는데 그 관련된 시장을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매력도가 높았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하모니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또 양산을 했어요. 국산화를 한 건데 결국에는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부품을 우리나라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회사도 같이 수요 물량이 늘어나고 또 모멘텀도 같이 받을 그 좋은 이슈를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감속기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는 시장이고 또 감속기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또 감속기 수는 계속해서 필요성이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굉장히 매력도로 봤고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라든지 두산, 네이버, 하나 정말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투자 계획을 로봇 쪽으로 내놓고 있고 또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시점에 로봇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대두가 될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SBB테크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SBB테크는 지금 저는 좀 시장을 짧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좀 길게 봐서 하반기에 로봇주들이 시장을 주도한다고 해도 우리 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답답해 하실 수 있어요. 답답해 하실 수 있어서 목표가도 좀 짧게 잡아드리고 손절가도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릴 건데 네.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만 3천 원 정도 해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BB테크 타이트하게 목표가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콘텐츠 리중한 그리고 SBB테크의 향후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 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본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